네, 글로벌 주가 지수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상승하다가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을 약간 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은 일반적으로 경기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으면 주가지수가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머문다는. 어떨 때는 경제가 정말 좋으면 주가지수가 올라가면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끌고 올라가요.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죠. 근데 지금은 뭐 경제가 지표가 좋아지는 건 확실합니다. 4월 달까지 경제 지표는 정말 최악으로 나빠졌다가 1930년 대공황 이후 최악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경제 지표는 최근에 나오는 경제 지표는 V자형으로 올라가는 거 분명해요. 근데 이게 올해 가을에 가서 뭐 올해 3분기에는 V자로 올라간다고 보고 올해 가을에 가서 다시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여전히 크고 의료보건 쪽에 있는 분들은 거의 올해 가을 겨울에 바이러스가 지난번 봄처럼은 아니겠지만 다시 확산된다는데 굉장히 큰 그 비중을 두더라고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경제가 계속 좋아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게 올라갔다가 둔화가 다시 되는 그런 모양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태로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게 맞겠죠. 경제가 V자로 올라가니까. 그렇지만 이게 계속 올라가면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시장의 판도가 조금 바뀌어요. 그냥 다 우르르 올라가는 모습은 못 나오죠. 이게 이제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주식시장은 조금 다른 데로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 올라가는 거 아니고 주도주가 그동안 올라왔던 거 주도주는 빼고 이제 소외주가 올라가고 그동안의 주도주는 뭐겠습니까? 언택트,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그 핵심적인 종목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요거는 일단 쉬고 그동안 못 올라갔던 종목들 많죠. 뭐 은행, 조선, 뭐 여행, 항공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주도주가 쭉 올라가면 소외주하고 괴리가 커지는데 이게 소외주가 올라오면서 괴리가 좁혀지면 다시 주도주가 너무 이거는 우리가 너무 싸다. 이 괴리가 얼마 안 되네.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의 패턴을 보이다가 조정을 받으면 우르르 이렇게 조정받고 뭐 이게 지금 손바뀜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시장에서는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했죠. 0.5%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금리 인하는 끝난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국이 지금 제로금리죠. 0에서 0.25.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0.25로 빌려주고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이 돈을 맡길 때는 제로금리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0.5까지 내려왔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 달러하고 원화 사이에 0.25 또는 0.5%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그 한국은행 총재도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실효화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급격한 유출 또는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는 급격한 유출을 막으려 그러면 한국의 금리가 좀 높아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높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이미 0.25, 0.5까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낮을 수는 없다. 물론 뭐 더 낮춘다고 해서 그 순간에 갑자기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만 낮춰놓고 괜찮네라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불안정 요인이 생기면서 돈이 다 빠져나가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미 너무 많이 낮춘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서 더 낮추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금리는 이제 더 이상 떨어지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냐.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위안화를 지금 주목해야 되겠죠. 위안화 환율이 7.19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싸울 때 그때 위안화 환율이 7.20을 갔기 때문에 거의 이까지 올랐는데 근데 최근에 중국인민은행의 고시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고시환율을 보면 중국 정부나 중국 중앙은행이 환율을 그렇게 막 올리고 싶다. 중국 위안화를 절하하고 싶다는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 환율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 갈등이 심해지고 있긴 합니다만 서로 그래 우리 지금 싸우자 이런 자세는 아니에요. 싸우자 그런 자세는 아니고 서로 간에 이제 해법을 고민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환율 전쟁 이런 식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위안 환율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좀 안정을 찾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유가가 좀 많이 올랐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원유라고 하는 건 다른 금융시장의 상품들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보관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관하고 자산이 가치 저장 수단이 되는 게 아니고 원유나 이런 거는 소비를 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생산되고 소비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산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원유 같은 거는 어떤 지표에 많이 의존을 하느냐면 어떤 지표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움직이느냐면 지금 당장 원유 소비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이제 뭐 휘발유 재고가 줄어들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원유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뭐 근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계속 원유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그런 질문을 하는 곳은 아니에요. 여기는 왜냐하면 당장 생산되고 소비되고 하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미래에 어떻게 될고 전기차 시대에 유가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유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좀 짧게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미국의 원유 재고, 뭐 휘발유 재고 이런 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